세상에서 제일 악한 거짓말이 바로 고혈압은 약 먹을 필요가 없다인 듯한데요. 이 시간에는 왜 고혈압 약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제가 재밌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내과의사 조현철입니다. 고혈압 하면 어떤 모습이 생각나시나요?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다들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재벌 회장님이 충격을 받고 이렇게 뒷목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모습, 그 장면을 떠올리실 겁니다. 근데 아세요?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TV에서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 만든 거짓말이죠. 이처럼 우리 주변에 사실보다 더 사실 같은 거짓말들이 난무하는데요. 그중 최고가 고혈압을 둘러싼 거짓말들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몇몇 분들은 고혈압 약 먹으면 안 된다, 고혈압이 나쁘다는 것은 제약회사가 약 먹이려고 만들어낸 것이고 고혈압 약이 부작용이 어마어마해서 먹으면 안 된다 등등, 매번 진료실은 혈압약을 먹지 않으려는 환자와 그것을 먹이려는 의사 사이에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보면 고혈압을 진단하고 치료해보지 않은, 그러니까 의사가 아닌 분들이 혈압약은 한 번 먹으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하는 약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또 그 말들이 옆에 사람들이 듣기에 솔깃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많은 환자들이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이 고혈압 약 안 먹어도 된다 라는 말인 듯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악한 거짓말이 바로 고혈압은 약 먹을 필요가 없다인 듯한데요. 이 시간에는 왜 고혈압 약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제가 재밌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1945년 얄타 회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조금 아파 보이죠? 1931년, 약 이 사진을 찍기 14년 전 루즈벨트 대통령의 혈압은 140에 100 정도였지만 약 6년이 지난 1937년에는 160에 98 수준으로 악화되었고요.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감행할 당시 200에 108로 심각한 수준으로 혈압이 올랐고, 1945년 2월 얄타 회담 전후 260에 150, 결국 1945년 4월 12일 300에 190까지 혈압이 오르며 결국 뇌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 옆에 앉은 스탈린도 처칠도 모두 고혈압이 있었고 결국 뇌졸중으로 사망을 하게 되었죠. 고혈압이 생긴 지 10년 조금 지난 후에 발생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결국 고혈압은 중풍을 일으키는 질환이고, 우리가 고혈압을 치료하는 이유는 바로 나이 들어서 중풍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 주치의는 대통령의 혈압이 높았는데 뇌출혈을 죽은 것은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야 라고 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당연한 일이 이 당시에는 고혈압을 치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혈관 저항이 증가하고 어느 정도 혈압이 높아져야 뇌나 신장, 팔다리로 피가 잘 가니 당연히 혈압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던 시대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혈압이 여러 심혈관 질환과 관련이 많다는 것은 의사가 아닌 미국 보험협회 연구에 의해서 발견되었는데요. 나이가 많고 고혈압이 높은 사람들이 뇌출혈과 심근경색 등 때문에 조장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 후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해 혈압이 뇌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무서운 원인인 것이 명확해졌고, 1960년 이후 초기 혈압약이 나오게 되며 드디어 혈압을 치료하는 시대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불과 80년밖에 되지 않은 것이죠. 인류가 고혈압을 치료하기 시작한 것은 말입니다. 그럼 과연 고혈압 약이 나온 후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 그림은 미국의 심뇌혈관 질환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고지혈증과 당뇨약의 발전도 있었겠지만 고혈압 약이 나온 후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나이를 보정했을 때 뇌심혈관 질환이 70% 정도 감소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혈압약을 먹지 않겠다고 하던 분들이 나도 고혈압 약을 먹을까 고민하기 시작하실 것 같은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마도 꼭 먹어야겠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요즘은 혈관의 탄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가 있는데요. PWV라는 검사인데 혈관의 딱딱한 정도로 혈관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첫 번째 환자는 부모님이 두 분 다 중풍을 앓으셔서 수년간 병간호를 한 환자입니다. 혈압이 아주 예민하셨던 분이고 30대부터 혈압약을 드셨는데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만큼 나오셨는데 반해, 두 번째 환자분은 혈압약을 먹으라고 하였으나 수년간 방치한 채 어쩔 수 없이 이후에 혈압약을 시작한 분입니다. 현재 혈압은 아주 잘 조절되지만 혈관 나이는 실제 나이에 비해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혈압을 진짜 열심히 치료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인데요. 옥스포드 레포트를 참고하면 2030년경에 우리나라가 일본과 프랑스를 제치고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나라가 되고 평균 여성은 90세 정도, 남성은 80세 초반 정도를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아래 슬라이드를 보시면 혈압이 높은 환자보다 혈압이 낮아도 나이가 많은 환자에게서 중풍 발생률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너무나 오래 살게 된 시대를 살아야만 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가능한 초기부터 혈압을 조절해야 그나마 죽을 때까지 중풍 없이 생을 마감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떠신가요? 그래도 최근 우리나라 환자들은 고혈압을 잘 치료받고 있어 아예 방치하고 있는 환자를 거의 못 보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저는 한번 고혈압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구나를 몸으로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에 사할린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이 거주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보통 수축기 혈압이 180에서 200 정도 되셨는데 이것을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 동네 사람들은 보통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증상이 있어서 혈관 조영술 등을 해보고 정말 입을 딱 벌렸던 경험이 있는데요. 아마 제가 본 혈관들 중에서 가장 무시무시했던 저래도 사람들이 살 수 있구나 할 정도의 무서운 혈관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뒷목이 아픈 게 혈압이 아니라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다가오는 상어의 공격처럼 아무 증상 없다 어느 날 중풍으로 인해 걷지 못하고 요양원에 가게 되고 그로 인해 가족들은 수년간 고통받게 하는 한 가족과 배우자를 지옥 같은 삶으로 몰아넣는 그런 질환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을 진단받으시면 거부하지 마시고 꼭 2-3개월 정도 생활습관, 특히 체중을 줄여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떨어지지 않으시는 경우 반드시 투약을 받으셔서 중풍 맞고 요양원에 누워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골프장 필드에서 멋있게 거니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환자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운동하시고 많이 웃으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며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고혈압약을 드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